그게 결코 막 좋아서 화려해서 가치가 있어서 막 값어치가 있어서 이래서 마음을 붙이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74일째 필사하는 날이고요. 새롭게 21일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필사하는 거는 두 번째 책이고요. 지금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10쪽? 네, 10쪽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림이랑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곳을 하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흘 뒤면 12월이 되고 그때 많은 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잠시 숨도 풀고 차도 마저 마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작은 책상에서 이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좀 좁아서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보면은 아니면 컴퓨터를 하거나 이러면 이 손이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딱 책상에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손목 있는 데가 조금은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분명히 이제 자세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하얀 화이트 책상을 좀 알아는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책상을 사기는 해야 돼서 지금 제가 필사하는 책상은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조그만 책상이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필사하는 책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뷰로 찍을 수 있는 이 지지대 그리고 이것저것 놓는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제가 사실 필사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돼서 제가 책상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제 좀 하얀 바탕에 있는 그런 책상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의 그 로망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얀 책상에 필사하는 책이랑 이런 것들을 놓으면 훨씬
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책상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나의 팔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책상을 바꾸는 날 또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바탕이 하얘졌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사를 할 시간입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썼습니다. 오늘은 27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274일째라서 274쪽 이 페이지와 날짜를 좀 맞추는 그런 재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좀 어긋나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필사한 내용은 제 꽃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마당에 있는 꽃들을 고향에 있는 꽃들로 채우셨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죽지 않고 열심히 저 생긴 대로 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하고 반하는 그런 이제 꽃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완서 작가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그 꽃밭을 가꾸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의리의리하게 막 잘 사는 집에 그런 정원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당에 이렇게 꽃밭을 가꾸듯이, 그러니까 조그맣게 자신만의 그 정원을 가꾼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 명절에 남편의 이제 고향에 갔다가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예전으로 하면 깊은 산골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대로지만 이제 길들은 조금 넓혀지고 외부로 많이 열려져 있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 집은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그 저희 남편의 친구네 집을 방문을 하는데 딱 들어서는 곳이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에 이렇게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서니까 꽃이 참 많은 거죠. 그 마당에, 크지도 않은 마당에 너무나 예쁘게 잘 가꾸어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남편의 어머님이 그렇게 꽃밭을 가꾸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꽃 자체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젊었을 때는 바쁘셔서 그런 거를 잘 가꾸지 못하셨다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정말 그 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심고 싶은 그런 꽃들을 좀 이렇게 자기 마당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사람이 들어오는 길가 뭐 이렇게 해서 가꾸고 계셨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너무 예뻤고 작은 옛날 그 시골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루에 앉아서 그 꽃들이 핀 거를 봤는데 너무 예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하튼 이쪽에 이제 계신 분들도 그렇게 자기만의 마당을 가꾸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모네 정원이라고 그 프랑스에 관광 갔다가 그 모네 시골집에서 이제 파는 모네 정원이라는 꽃씨를 사다가 이제 마당에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분들이
모두 기다렸던 거죠. 그 꽃이 피기를. 그래서 그 이제 6월 초에 온갖 꽃이 피어나서 절정에 달았을 때 너무나 예뻤대요. 그래서 박원서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 댁에 놀러 온 손님까지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줬다고 해요. 자랑을 하고. 세련되고 현란하고 막 진짜 그 색이 너무 예뻐서 모네의 팔레트를 확 떼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그 시를 받아서 그 시를 나누어 받을 생각은 없다고 쓰셨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보고 찬란해야 할 화원이지 마음을 붙일 만한 꽃밭은 아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마음을 붙일 만한 꽃밭이라는 거는 나의 어릴 적 고향에서 보았던 그런 꽃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제 말씀하셨던 채송화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수수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봐왔던 그런 꽃들, 너무나 멋있는 그 모네의 정원이 아니라 내가 어릴 적 엄마와 아빠와 오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 행복해했던 그런 꽃들을 내 이제 뒷안에 심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나 아니면 이런 꽃이나 어떤 것들 내가 마음을 붙인다는 거는 그게 결코 막 좋아서 화려해서 가치가 있어서 막 값어치가 있어서 이래서 마음을 붙이는 게 아니죠. 내가 하다못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필사하는 이 스누피 이 타이머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필사를 하는 동안에 매일 함께 했던 이 스누피, 우주로 간 스누피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게 와도 얘와 나와 함께한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붙인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와 그것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관계 맺음, 함께한 시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음을 붙일 만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아이가 친구 삼아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수호천사처럼 늘 내 곁에 있었고 내가 무슨 말을 했었고 내가 울 때, 웃을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슬플 때 아주 많은 것들을 함께한,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지만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과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애착 인형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애착 인형을 계속 간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게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애착 인형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발도르프 인형을 좀 만든 데가 있었는데 그 인형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줬었고 그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항상 데리고 다녔고 목욕을 시키고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와 또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박원서 작가님은 그런 친구가 됐던 게 이제 꽃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찬란하고 감탄하고 그런 화음이 아니라 마음을 붙일 꽃밭. 그게 작가님한테는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붙일 만한 그런 무언가 아주 작은 거라도 좋죠. 진짜 누가 보면 저거를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연예인 누가 돌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을 붙일 만한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면 그게 건전하게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마음을 나눌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는 정말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시겠죠. 저는 딱히 무엇이다라고는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거,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꽃 같은 것도 피고 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여러 해살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뒷 안에 심는 것들, 그리고 야생화들, 지천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쪽에 이제 수목원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을을 보면서도 항상 얘기하고 달을 보면서도 얘기하고 저는 약간 그 자연물에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붙일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올 건데 그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채널에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박수. 이 게시판이 그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그 간병하고 와서 어느 날 보니까 게시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잘못된 건가? 게시판이 내가 생길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서 그렇게 구독자 수 500명이 안 돼도 게시판을 열어주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채널을 유지해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방송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쓰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게시판 보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게시판 기능 자주자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